네. 네, 우리 3프로TV 글로벌에도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면서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 이야기 한번 좀 나눠봐야 되겠죠? 예, 미국 시장은 보합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이었고요. 거래도 좀 감소하면서 요즘에 움직이고 있고요. 5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5일 이동평균선 근처 타고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이 느낌은 이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지표의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 뭐 지수 자체도 큰 변동성 없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뭐 밋밋했기 때문에 큰 뉴스는 없었고요. 브라드 총재가 올해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보스틱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해 1회 정도 인상 후에 오랫동안 동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예상 네. 상회로 나왔습니다.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준 건 아니었고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컨센서스를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가입자가 예상을 하회하는 그리고 보수적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이게 나오고 나서 곧바로 밀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회복해가지고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가 한 1.4% 하락을 하고 반대로 엔비디아는 한 2.4% 상승을 하고 나머지 주요 기업들은 이제 보합권에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매출은 늘고 판매 대수는 느는데 네.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익단에서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마진율이 얼마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타나면서 테슬라가 약간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GPU, 챗 GPT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슈가 계속돼서 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19% 하락했고요. 코스닥 0.05%. 우리 시장도 보합권 근처였죠. 아침에는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보조금 지원 제외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한 3% 정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어저께 대거 있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어제 5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후 들어서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한 몇백억 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가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보시면 3,880억 정도의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개인 외국인이 쌍끌이 냈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좀 드문 경우예요. 드물죠. 예, 좀 드문 경우인데 외국인들이 그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을 저가 매수하면서 네. 시장이 반등을 주어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한 달간 올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 강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철강, 바이오 뭐 그동안에 계속 움직였던 뭐 반도체 이런 쪽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특징적인 것은 어제 화장품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이제 중국 GDP 성장률이나 소매 판매 증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항공과 카지노는 강세라기보다는 이제 소폭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이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미국은 오늘 밤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 실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밋밋하게 거래량도 줄고 그리고 변동성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FMC 회의 그리고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빅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시장이 이제 뭐 매도가 또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세 기조는 그동안에 올라왔던 그 기조는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연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은 올리동평균선 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개별 종목에서 올리동평선을 타고서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 그로부터 이제 고점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도 없이 올리동평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줘서 견조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을
위에 가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아,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안 터지고. 왜 그런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올리던 평균 타고 주가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도 강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가 양쪽으로 동시에 그렇죠. 많아졌다는 얘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섹터나 테마는 좀 분산되면서 좀 상승 강도는 약화됐습니다. 그 보면은 네.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막 20% 뜨고 막 그랬잖아요 한동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패턴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밸류나 차트 분석이 앞서서 수급과 심리가 더 지금 우선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는데 2015년과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프로님이 네. 길적 이제 그거 좀 강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얘기를 좀 사실 했는데 제가 기술적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오늘 그 차트를 이제 가져왔어요. 오. 사실은요. 이제 네. 공교롭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보시죠. 이게 지금 코스피의 월봉 차트입니다. 네. 2010년서부터 월봉 차트인데 우리가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해서 꽤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이게 단위가 1년씩입니다, 여러분. 네. 1, 2, 월봉이니까. 3, 4. 예, 예. 5년 2010년부터네요, 저게. 2010년, 11년은 여기 살 올라갔다 네. 빠졌다가요. 12년, 1년, 와, 2년, 딱 저때 3년, 정확히. 4년, 5년간 박스피가 네. 있었고요. 지겨웠네. 2017년도에 반도체가 신고가를 뜨면서 우리 지수가 신고가 지수를 네. 찍었어요 한 번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에 빠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좀 반등 줬는데 팬데믹이 맞았고 이제 네. 흐름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아까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고점이 3,316이고 네. 요번에 저점이 2,160포인트 58. 그렇죠. 예, 예. 고기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꼬리는 빼고 요 네. 몸통을 기준해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2,300에서 2,100으로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3,300에서 2,100. 네, 3,300에서 2,100을 하면은 1,2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포인트 정도를 되돌림을 50% 한다 그러면 2,700포인트가 되잖아요. 음. 이 중간 라인이 그 2,700포인트에 지금 아하.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단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게. 기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허.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예. 강세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비교를 해드리면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뚫고 올라가 버렸네. 예, 코스닥은 이 고점과 저점의 50%를 뚫고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것이 그냥 뭐 데드키 바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올라와 있고 강세 추세 여기서- 전환했다. 예, 여기서 만일 코스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갔다. 그래서 한 950포인트를 향해서 뭐 넘어갔다. 뭐 금방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거 신인권 주식에 다 가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길적이다, 이제 길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길적 지표는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나 아니면은 뭐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있는 사실의 팩트예요, 이거는요. 이후의 미래의 것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이걸 그냥 억지로 이제 이만큼 갔으니까 빠질 거야. 또는 이만큼 됐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지금 50%를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니컬을 하기에는 지금 코스닥은 상당히 강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맨 꼭대기에서 맨 밑에까지 떨어진 거에 반을 더 넘어가면 예. 더 간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죠. 33%, 50%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33%는 뭐예요? 33%까지 빠졌던 네, 거가 피보나치 수율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30%, 33%, 50% 이렇게 이제 기조를 많이 잡습니다. 예, 예, 예. 30%까지 빠졌던 친구가 예. 그다음에 왜 50%냐를 지금 궁금하신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궁금하고 예. 50%를 넘어가면 계속 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락 네. 하락의 예. 50%. 예, 상승도 상승하다가 50% 그게 아래로 떨어지면 월봉만 저 인정이 아니요.
단기 거래하는 사람은 일봉으로 보는 거고. 아 일봉도 좀 아, 길게 그래요? 보는 사람은 주봉 보는 거고. 이거는 지금 지수의 전망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별로는 또 일봉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 근데 왜 이걸 제가 사실 그거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이걸 네. 가져온 것은 김프로스님이 그런 얘기 하실지는 몰라고 이걸 가져온 거는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왔냐면 아까 네. 제가 시황에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2015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전제 조건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지속될 경우인 거거든요. 예. 자 볼게요.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지금 코스피 어땠습니까? 박스피에 있다가 약간 올랐다 그냥 박스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스닥은 어땠냐면 대세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은 대세 상승을 했습니다. 박스권에 있는 동안. 예.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코스피가 더 경기 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어. 예. 그리고 아래도 뭐 그렇게까지 뭐 그동안에 악재가 있었던 게 해소가 되면서 여기에 있을 것 같아. 예. 이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종목 장세가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예. 저걸 보고 느낀 게 예. 저기 그 아까 노란색으로 대상승이라고 했던 예. 국면 있잖아요. 예. 그 국면 전에가 뭐냐면 한 500포인트에서 450포인트 선이네. 그 계속 박스권에 근데 있었습니다. 저 고점이 얼마나 1052야. 예. 그러니까 지수 더블 이상 더 났는데 예, 예, 코스피 한번 보여주세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보면 저쪽 하면 2,000포인트에서 뭐 2,000포인트 어간이죠. 예, 예. 2,000에서 2,200포인트. 네. 그래봐야 저기 고점이 3,300이야. 그렇죠. 코스닥 상승률의 반밖에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맞습니다. 역시 예. 코스닥입니다. 네? 네, 그렇죠. 닭이에요. 변동성은 당연히 거의 훨씬 크죠. 닭입니다. 변동성이 훨씬 큰 시장이니까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한 것은 코스피는 지금 이 전체 하락폭의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 전환됐다 강세로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중간 라인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하게 지금 소위 뭐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기술적 강세장이 기술적 그런 강세장이 겁니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저는 코스피가 빠지지 않고 이 안에 박스권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6개월이 있던 지금도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강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릴 네. 건데요. 첫 번째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아까 말씀을 전해 드셨으니까 포인트만 말씀 좀 드리면요. 1분기 소매 판매, 이번에 GDP가 전년비 4.5%로 예상을 넘어섰는데 1분기 소매 판매가 5.8%인데 3월에 10.6%라는 거예요. 2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GDP를 이론적으로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요번에 올라간 게 뭐냐면 C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 G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 익스포트는 이건 글로벌 경기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제 앞으로 기대하거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I예요.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베스트먼트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중국에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리오프닝 했는데 별 영향도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서히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 우리가 너무 한쪽만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가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지금 소외되어 있다가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은 그로부터 좀 올라가는. 대표적으로 지금 화장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표가 딱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보고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안 좋은 뉴스 하나가 TSMC로부터 ASML이 그 대형 EUV 장비 하는 데잖아요. 네. 고가에 장비 주문 취소가 발생했다는 TSMC가 그러니까 보고서 주문했다가 아예 취소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TSMC에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잖아요. 주문 취소할 만해요. 투자 줄인다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련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애들에 이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있어요. 뭐예요? EUV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저께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지 이런 분들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종목이랑 얘기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종목들 어제 좀 약했던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 OLED가 바닥 찍고 좀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냐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뭐 데이터를 이제 집계하는 쪽에서도 나왔고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근데 그런 정도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예.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그 EUV 관련해서 하락한 종목 군인데 뭐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워낙 민감해 하시니까 저분들은. 네네네. LG 디스플레이가 2월 말 기준 OLED 패널 공급량이 전월비 69% 올라갔는데 가동률이 작년 말에 50%도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70%까지 올라왔다. 이런 좀 기대감에 이제 뉴스가 좀 예. 있고 좀 이따가 뭐 반도체 관련된 전문가분이 나오시니까 그것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 나오시는구나.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어저께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게 관심 테마, 우리가 테마 순환하잖아요. 여기 컨텐츠가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 두 가지를 좀 대고 있는데, 정부에서 미디어 컨텐츠 발전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주요 컨텐츠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봤더니 지금 다 감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전분기 대비 약 188% 증가했고 연간으로 볼 때 전년 대비 약 46% 증가하는 실적이 나올 거다. 대인증권의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컨텐츠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요. 우리가 그 반도체 ETF와 그리고 2차 전지 ETF가 굉장히 여러 개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해외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반도체 ETF도 있고 우리나라 ETF도 있고 그래요. ETF가 새롭게 출시되거나 신규 새로운 섹터의 ETF가 생기는 건 수급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요. 근데 어디서 한 거냐는 이제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지금 25일 날 소부장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으로 이번에 ETF 2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 포털에 치시면 종목들이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새로운 ETF가 출시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JP모건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건 팩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MSCI의 그 ETF들을 보면 그 iShares나 뭐 이런 보면 선진국 지수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USA와 non-USA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 EAFE라고 하는데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러니까 오스트랄리아, 아시아, 뭐 극동, 북미 이외의 선진 시장을 EAFE라고 해서 ETF를 따로 만들거든요. 그다음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JP모건 자료입니다. 이 파란 선이 뭐냐면요. 파란 선이 북미보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EAFE 지역의 수익률이 더 높았을 때, 네. 높았을 때고요. 까만 거는 북미 지역의 수익률이 더 높았을 때예요. 이 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런 걸 할까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까만 걸 보면은 예. 14년 동안 미국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주권 펀드에서 돈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신흥국 아시아, 우리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기 때문에 이머징 네. 마켓에서 자꾸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팩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망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계속 미국이 좋았느냐, 또 계속 뭐 이머징이 좋았냐 이런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차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힌트인지를 여러분들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화면 재밌는 네. 거 하나 볼까요? 뭡니까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타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이 리세션 프로바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2023년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턴어도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영국 75%, 뉴질랜드 70%, 미국 65%, 뭐 중국 60%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한국이 한 30% 있고, 낮은 편이네. 한 30% 있고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게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요. 뭐 인디아나 이런 게 굉장히 낮고 이렇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어떻게 또 월가의 요즘 자료들하고 매칭을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선진국보다는 이머징이 올해의 수익률은 더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있다라는 것들을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크니컬하게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강세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종목별로 지난 3개월 동안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머리 위에 지고서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아주 강하게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뭐 저기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차이나, 브라질, 예? 저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정프로? 지금요? 브라질? 중국. 저는 뭐 별로 관심 없는 나라. 저 러시아만 있으면 브릭스잖아. 예, 저는 중국. 아 예. 옛날에 러시아만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빼면 브릭스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브릭스가 예전에는요, 네. 그냥 그 개별 경제가 성장하고 큰 경제라고 금융시장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그 예. 누구지? 뭐 모간 스탠리가 어딘 거 있잖아요. 모비우스가 뭐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브릭스가 연합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래 차이나하고 인도는 차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차이나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친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브릭스. 아니, 공감을 안 하고. 아 지금 제가 뭐 좀 하느라고. 뭐래 뭐 자꾸 오늘 방송 집중하는데 뭘 이렇게 붙여서. 아 이게 이제 뭘 뭐냐면 뭐. 그 예. 눈의 열감을 쫙 아, 낮춰주는. 네, 그래서 이제 눈가 주변 아주 촉촉하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아니 누구한테 맞고 왔냐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OS OS 딥터치 아이 패치입니다. OL앱. OL앱. 눈 건강에 보니까 안구 건조증에 네. 여기 열감이 있더라고. 네. 저기 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 네. 갖고 가세요. 하세요. 이거 좀 하셔야 됩니다. 박병창 이사님 꼭 해야 돼요. 네, 그럴 것 네. 같은데 저는. 네. OL앱 네. 아이스 쿨링 게 한번 붙여보세요 나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걱정하세요. 이것도 마이크로 니들 있는 그래서 눈가 주름 없애주는 이런 또 패치도 있거든요. 어. 예, 요게 OL앱, OL앱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눈 건강에 특화되어 있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옵투스 제약이라고. 네, 상장회사입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도 이게 시원하게 이거 골프 같은 거 치러 가실 때 좋겠네요. 예, 형님도 이거 하나 가져가셔서 시원하게. 앞으로 쓸 일 많겠는데. 네. OL앱 쿨링 젤 그리고 OL앱 딥터치. 자 이렇게 눈가 관리, 눈 관리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구 건조에는 옵티스. 네. 옵투스. 자 여기까지 네. 하시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